1944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상상하기 힘든 실험이 시작됩니다. 연구를 주도한 안셀키스는 아주 단순하지만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계속 굶기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끝나가던 시기였고 유럽에는 대규모 기근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는 36명, 모두 건강한 젊은 남성이었고 평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그들은 대신 이 실험에 참여하며 사람을 살리는 연구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12주 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충분히 먹고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험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루 식사가 약 1560칼로리로 제한됩니다. 숫자만 보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상태가 무려 6개월 동안 계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체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근육이 사라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항상 피곤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참가자들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온화하던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짜증을 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졌고 대화조차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은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음식. 참가자들은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했습니다. 요리책을 반복해서 읽고 레시피를 외우고 식사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한 입을 먹고도 한참을 씹으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껌을 몇 시간씩 씹으며 배고픔을 버텼고 어떤 사람은 몰래 음식을 먹고 극심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우울감이 깊어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실험을 포기하고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까지 몰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먹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고 이미 충분히 먹고도 또 음식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천 칼로리를 먹으면서도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감정의 불안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굶으면 살이 빠진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이 남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배고픔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인간의 본능, 감정,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기아 실험은 지금까지도 영양학과 심리학, 그리고 식이장애 연구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정말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단지 배부를 때만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끝까지 지금의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요?